네,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10월달 고2 학생들의 교육청 세계사 모의고사 문제 같이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10월달 모의고사 시험 범위는요, 제국주의와 민족운동 단원까지가 시험 범위고요. 자, 이제 2026년이 되면은 이른바 사탐론의 시대가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 세계사 과목이야말로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 정직한 과목으로서 가치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문제 1번 고대 문명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림만 봐도 딱 이집트 피라미드 같은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역시 나일강 피라미드 파라오 딱 봐서 금방 이집트 문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그럼 2번. 역시 이집트 사람들은 내세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선지 2번 같이 사자의 설을 만들었습니다. 답 찾았고요. 선지 1번. 지구라트는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의 신전이었고요. 선지 3번. 파르테논 신전은 그리스 세계 거죠. 아테네에 있는 것이고. 선지 4번. 여기 역시 갑골 문자 나오는 거는 중국, 특히 상나라 때 거고요. 선지 5번. 자연현상을 참배한 베다를 만들었다. 베다는요, 특히 인도 문명 중에서 브라만교의 경전이 베다였습니다. 그 다음 문제 2번 갑니다. 문제 2번 가 왕조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나라의 제2대 황제 원년에 진승 오강덕이 봉기했다. 그러니까 앞전에 첫 번째 황제가 죽은 그 해에, 즉 두 번째 황제가 즉위한 해에 이렇게 진승 오강덕이 봉기했다고 하는 건데요. 이 진승 오강 봉기하면 금방 진시 황제가 죽은 다음에 이제 그 진나라가 완전히 막장으로 가게 되는 그런 시대에 일어난 반란입니다. 그래서 역시 그 가 왕조는 바로 진시 황제가 세운 진나라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특히 가 왕조 즉 진시 황제 그 다음에 이 이대 황제 이름을 모른다 하더라도 금방 또 이 나라가 진시 황제가 진나라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금방 유방에 나왔습니다. 바로 유방은 또 한나라 세운 고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진시 황제 진나라가 되겠고요. 참고로 그 진시 황제가 죽은 다음에 제2대 황제는 호해가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진시 황제 진나라 답 찾아보면 선지 5번 금방 답 찾을 수 있겠습니다. 흉노를 몰아내고 만리장성을 쌓았다. 답 찾았고요. 이제 선지 1번 남송을 정복한 나라는 바로 원나라고요. 연도는 1279년이었고 이때는 또 원나라 칸은 쿠빌라이 칸이었습니다. 또 선지 2번 교자를 발행했다. 교자 회자하면 다 이건 송나라 때 화폐고요. 선지 3번 지정은제 하면 또 청나라 때 세금을 은으로 다 통일해가지고 납부한 제도 이름이 지정은제였고요. 선지 4번 장건 서역 파견, 그럼 또 유명한 한나라 무제 때의 또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3번 갑니다. 문제 3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전쟁이 끼친 영향입니다. 영향. 근데 마라톤 전투가 나왔고요. 또 근데 앞에 우리가 나왔고 상대방 그 적군은 페르시아군입니다. 그리고 마라톤 전투도 있었고 또 역시 살라미스 해전에서도 우리가 페르시아군한테 이겼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여기서 말하는 페르시아는 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살라미스 해전이야말로 페르시아가 펠로폰네소스의 여러 도시를 공략하여 유린하는 사태를 저지하였던 것입니다. 해서 바로 이것이 이제 그리스와 페르시아, 즉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왕조와의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아테네가 주도하는 그리스가 승리한 다음에 선지 5번 같이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의 맹주가 되었습니다. 선지 5번 금방 찾았고요. 나머지 선지들은 이게 다 그리스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먼저 선지 1번이요. 이 빈체제라고 하는 거는 19세기 전반에 나폴레옹이 몰락한 다음에 오스트리아 제상 메테르니가 다시 중심이 돼가지고 구체제로 복귀하는 것이 바로 빈체제고요. 선지 2번 낭터 칙령이 발표되었다. 이건 프랑스 얘기죠. 특히 프랑스에서 이제 칼뱅판 신교도를 가리켜서 유교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교와 신교도 간에 그 전쟁이 벌어졌고 그 전쟁을 가리켜서 위구노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1598년에 이 앙리 4세가 위구노 전쟁을 끝내면서 그 바로 칼뱅파 즉 위구노한테도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그런 조치가 낭터 칙령이었습니다. 1598년 앙리 4세였고요. 선지 3번 라틴 제국자. 이건 좀 세계사 시험 문제 낯선 개념인데, 자, 이게, 십자군 전쟁 때 맨 처음 초기에 진짜 나름대로 성스러운 명분은 벌써 변질되어 없어지고 상당히 이권이 개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4차 십자군 때 가서는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는 사태까지 일어납니다. 이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어딥니까? 바로 같은 그리스도교 세계의 비잔틴 제국의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교 세계를 도운다고 일으킨 십자군들이 이 같은 그리스도교 세계의 나라 수도를 점령해버린 것이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다음에 이렇게 4차 십자군 때 그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라틴 제국이었습니다. 또 선지 4번 라티푼디움은 라틴이 아니고 라티푼디움인데 이건 또 한참 전에 고대 로마 시대로 올라가죠. 즉 로마가 포에리 전쟁에서 일단 승리한 다음에 이렇게 대토지 농장 소유가 확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영농이 몰락하고 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것이 그라쿠스 형제 개혁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라티푼디움이 확산되면은 그 카르타고와의 포에리 전쟁 결과고요. 네, 그 다음 문제 4번 가겠습니다. 문제 4번 가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입니다. 근데요, 이 맨 처음에 첫 번째 동그라미는 개왕 8년이 연호고 두 번째 동그라미는 대업 8년이 연호인데 여기서 연호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가 쪽에 있는 아니 첫째 동그라미 쪽에 황제가 문제, 둘째 동그라미 황제가 양제. 그럼 이거 수나라 문제, 수나라 양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방 문제 양제가 나왔으니까 수나라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진나라라고 한자가 나왔는데 이 바로 진나라 아까 진시황제가 세운 진나라 아까 문제 2번에 나왔던 그 진나라하고 그다음에 또 그 그 서기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이후에 걸쳐 있었던 즉 사마시아가 세운 진나라하고 이것도 진나라가 다 한자가 틀립니다. 여기서 나온 이 진나라는 바로 남북조 시대의 그 남조 한족의 왕조 송제 양제할 때 마지막 왕조 바로 그 진나라를 가리키는 것이고 결국 이 수나라가 일단 수나라 그 문제가 원래 그 북주 출신 네, 먼저 양견, 원래 이름이 양견인데, 그, 북주라고 하는 나라 사람이었는데, 결국, 북주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수나라를 세운 다음에 일단 화북 지역을 다시 통일하는 것이고, 그 이어가지고 이렇게 남쪽에 한족 왕조 다 진나라까지 정벌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의 한족 왕조 수도가 바로 건업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진나라가 무너짐으로써 완전히 남북조를 통일했고요. 또 역시 두 번째 동그라미 역시 수나라 양제가 고구려 공격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수나라 그러면 선지 4번 같이 화북과 강남을 잇는 대우나 이것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리하게 사람들 동원해서 대우나 건설하고 또 고구려 공격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저절로 멸망하게 된 것이죠. 네, 선지 1번 팔기제가 운영되었다고 하는 건데 팔기제는 이제 후금에서부터 청나라까지 이어지는 대표적인 군사행정 조직인데요.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년 수능 8번 문제가 이거 오답률이 78.6%를 기록한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그 팔기제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요. 이 기인 바로 여기 기자가 바로 팔기할 때 깃발할 때 기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송나라인지 명나라인지 청나라인지 그렇게 헷갈리게 자료를 주었는데 여기서 그 자료 속에서 기인이라고 한 단어에서 힌트를 찾아가지고 청나라라고 캐치했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3 단계가 되면은 평가원에서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팔기자라고 아주 명시적으로 쉽게 힌트를 주지 않고요. 이 자료 속에 팔기자를 암시하는 여러 단어랄까 아니면 표현 같은 걸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그 평가원 기출 문제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여러 군데가 보이는데 그래서 요번 그런 차원에서 요번 수능 8번 자료에서도 명시적으로 팔기자라고 주어지지 않고 기인이라고 하는 걸 또 핵심 키워드로 해가지고 이 자료가 청나라를 가리키는구나 하고 찾아가게 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많이 그 자료 속에서 명나라 쪽이나 그런 걸로 현혹이 돼가지고 그렇게 오답률이 78.6%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자, 하여튼 그 팔기제가 나온 김에 참고로 금년 수능 문제 말씀드렸고요. 또 선지 2번 파스파 문자는 원나라 거고요. 선지 3번 왕한석의 신법은 송나라 거죠. 또 선지 5번 지행 합의를 강조하는 양명학은 명나라 때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 문제 5번 갑니다. 문제 5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통영 정부를 구성한 3명의 통령 중에서 이제 그 중에 한 명이고요. 특히 이제 이 사람은 프랑스 혁명 당시 대외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며 명성 얻었고, 그다음에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총재 정부를 무너뜨렸다. 그리고 통영 정부를 수립해서 제1 통령이 되었다. 바로 나폴레옹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또 우리가 이 자료 속에서도 프랑스 혁명의 전개 과정을 또 같이 챙겨둬야 되겠습니다. 즉 통영정부가 먼저가 아니고 총재정부가 먼저고 또 총재정부 앞에는 국민공예가 있었죠. 자, 일단 이 나폴레옹에 대한 답부터 먼저 찾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선지 1번 대륙 봉쇄령 발표, 이것이 답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륙 봉쇄령을 발표할 때는 이미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어서 재정을 실시하고 있었을 때죠. 이게 연도는 1806년이고요. 그리고 이 대륙 봉쇄령을 발표하게 된 계기는 그 전에 나폴레옹이 영국한테 바로 해전에서 졌었습니다. 그 해전 이름이 트라팔가 해전이고, 그래서 트라팔가 해전 이후에 영국을 경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륙 봉쇄령을 발표를 했죠. 자, 하여튼 여기서 이
특히 대륙 봉쇄력을 발표한 시기는 물론 같은 인물 나폴레옹 때이긴 하지만 이때는 또 통일정부도 아니고 재정 때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또 정리가 필요하고요. 다음 선지 2번을 보겠습니다. 교황청을 아비뇽으로 옮겼다. 자, 이것도 프랑스 얘기긴 한데 이건 한참 전의 얘기입니다. 즉 이게 1309년이거든요. 특히 이 교황청을 아비뇽으로 옮긴 사람은 바로 그 프랑스의 왕 필리프 4세입니다. 근데 이렇게 참 국왕이 감히 로마 교황청을 자기네 프랑스 나라 아비뇽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벌써 이제 이 시기에 이미 왕권이 교황권보다 더 위에 서 있다. 그런 걸 보여준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뒤에 카노사 굴욕이 나오지만 이렇게 1077년에 카노사 굴욕 같이 이렇게 완전히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교황한테 싹싹 비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아비뇽 유수라고 하는 이때는 또 거꾸로 왕권이 교황권에 비해선 위에 서게 되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선지 3번 까를루스 르네상스 일으켰다. 이건 말 그대로 또 프랑크 왕국의 까를루스 대제 말하는 것이고요. 선지 4번 테르미도르의 반동으로 실까. 이건 또 로베스피에르 즉 국민공회 시대의 공포 정치를 일으켰던 로베스피에르가 이렇게 테르미도르 반동으로 실각을 했습니다. 또 선지 5번 데카브리스트의 봉기를 진압했다. 자, 이 데카브리스트 봉기는 러시아에서 특히 또 나중에 고3 가면 연도가 중요합니다. 1825년이었고요. 이 1825년에 바로 러시아 청년 장교들이 일으킨 봉기인데 이때 이제 짜르가 니콜라이 1세가 딱 즉위할 때입니다. 그래서 니콜라이 1세가 즉위할 때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청년 장교들이 봉기를 일으켰는데 하여튼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도가 중요합니다. 1825년이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네, 그 다음 문제 6번은요. 일본사에 대한 문제인데 오답률이 52.8%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헤이조교를 수도로 삼았다. 이건 동아시아사에서 상당히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이건 나라시대죠. 710년부터 794년까지였고요. 특히 이 나라시대에는 또 그 당나라의 문물을 배우러 보냈던 사절단이 있었고요. 변당사였고 특히 이 도다이사라고 하는 절이 건립되었습니다. 이때가 8세기 중반이었습니다. 자, 하여튼 나라시대 모습을 찾아보겠습니다. 답은 선지 2번입니다. 이때 나라시대 초기에 일본 서기라고 하는 역사서가 편찬됐고요. 또 하나 이때 편찬된 역사서 이름이 고사기입니다. 그래서 일본 서기가 아니고 고사기가 나오더라도 나라시대라고 찾아갈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근데 정답으로 많이 또 선택이 된 게 선지 3번이었습니다. 선지 3번 쇼토쿠 태자를 가르치는 승려인데요. 이 쇼토쿠 태자를 가르치는 승려는 고구려 사람 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고구려가 망하기 전이란 얘기죠. 그래서 혜자가 일본에서 활동했던 시기가 이제 일본에서 한창 불교 문화가 꽃피웠던 아스카 시대라고 하는 시대고 특히 이 혜자가 활동했던 특히 쇼토쿠 태자가 있던 시기는 6세기 말부터 7세기 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나라 시대 전이죠. 즉 야마토 정권 시대라고 하는 때였습니다. 자, 선지 1번 우키요에를 감상하는 존인. 자, 이런 우키요의 존인 이런 얘기 나오면 또 대표적인 에도 막부 때의 문화고요. 선지 4번 가만무역을 위해 출항하는 상인. 자, 가만무역이라고 하는 건 무로마치 막부하고 명나라하고 사이에 이른바 조공무역의 형태가 또 가만무역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 쓰겠습니다. 명나라가 빠졌네요. 네, 무로마치 막부 시대 때 명나라에 대한 관계에서의 무역을 가리킨 이름이었고요. 선지 5번 자유민권 운동에 참여하는 지식인. 자, 이 자유민권 운동은 또 바로 또 메이지 유신 이후에 메이지 정부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 7번 갑니다. 네, 문제 7번은 딱 자료만 보더라도 이슬람 세계 같은 그 내용이 나오니까 좀 오답률이 약간 올라갔습니다. 53.9%를 기록했는데요. 뭐 아부바크르, 무함마드 교우들 나오는데 일단 이게 어떤 왕조인지 보겠습니다. 일단 자 설사 후계자가 전임제 아들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하면서 이제 칼리프 자리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바로 이런 세습이 문제가 되는 바로 그런 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 가 왕조의 첫 번째 칼리프인 무아위야가 아지들을 후계자로 선택한 것이 바로 그런 경우다. 즉, 그때까지는 세습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제 아마 최초로 세습이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름부터가요, 무아위야, 우마위야 좀 비슷한 느낌 아닙니까? 좀 발음이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나고요. 하여튼 이 자료는 이렇게 처음으로
칼리프 자리가 세습이 되는 그런 단계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슬람 세계의 첫 번째 왕조는 우마이야 왕조죠. 네, 그러면 역시 우마이야 왕조는 많이 영토 확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 5번 같이 이베리아 반도까지 세력을 확장했다가 또 전형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역시 아바스 왕조라고 또 잘못 생각하면은 선지 2번이 아바스 왕조의 수도가 바그다드라고 하는 거 다 뭐 누구나 알 텐데 아마 이 자료를 아바스 왕조로 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료는 근데 딱 보더라도 이 이제 칼리프 자리를 세습하는 것이 처음 문제가 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처음에 최초의 이슬람 왕조라고 해서 우마이 왕조로 답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 1번입니다. 헤지라 단행. 자, 헤지라라고 하는 건 무함마드가 살아있을 때 얘기죠. 즉 박해를 피해가지고 621년에 메디나로 이동한 것이 헤지라고요. 선지 3번 몽골 제국의 부흥을 내세운 왕조는 티무르 왕조고, 또 선지 4번 사사 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한 때는 또 이건 바로 왕조라기보다는 바로 이렇게 우마이 왕조 바로 앞단계였던 정통 칼리프 시대, 즉 칼리프를 선출해서 뽑던 그 시기였습니다. 즉 사사 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한 시기는 정통 칼리프 시대라는 거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그 다음 문제 8번 가겠습니다. 문제 8번 밑줄진 국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영국 런던의 상인들은 뭐 어쩌고저쩌고 했고 이제 인도와의 무역을 했고, 결국 그 국왕은 상인들에게 왕실 특허장을 발행하여 회사 설립을 인가했고, 이에 동인도 회사가 설립되었다. 이 동인도 회사가 설립이 된 연도 참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딱 1600년에 동인도 회사가 설립됐고, 이때 영국 여왕은 엘리자베스 1세였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자베스 1세에 대한 거 답 찾아보면 답은 선지 3번이 되겠습니다. 에스파냐의 무적함들을 격파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선지들은 뭐 다 영국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뭐 상당히 매력적인 오답이 없는 선지죠. 일단 선지 1번도 영국에 대한 거네요. 근데 권리장전을 승인한 때는 나중에 뒤에 명예혁명 때죠. 윌리엄 앤드 메리 공동왕이 이렇게 권리장전을 승인을 했고요. 선지 2번 쌍수직 궁전 건립, 이건 또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고요. 선지 4번 청나라하고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한 국왕은 또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고, 선지 5번 꼴베르 등용하면 역시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동인도 회사가 설립된 연도 1600년이 나름대로 이번 금년 수능 11번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힌트로 주어졌습니다. 이제 이 수능 11번이 사파비 왕조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이게 처음 자료 시작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포르투갈이 호르무즈 쪽을 공격을 해가지고 페르시아만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때 사파비 왕조가 영국의 동인도 회사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포르투갈이 차지하고 있던 같이 호르무즈를 공격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동인도 회사가 설립 20년 만에 페르시아만에서 무역 특혜를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기적으로 힌트를 찾아라, 즉 시기적으로 감을 잡으라는 힌트를 내는 의미에서 동인도 회사 설립 20여 년 만에 어쩌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 연도를 딱 1600년이라고 알고 있으면은 이렇게 동인도 회사 설립 20여 년 만 그러면 이건 대략 1620년대구나 하고서 17세기 전반이구나 해서 이때 이제 페르시아 쪽에 있었던 왕조는 사파비 왕조, 그리고 이 자료에서 이 사파비 왕조가 오스만 제국하고 대립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나왔으니까 이렇게 시기적으로 감을 잡아서 쉽게 사파비 왕조라고 더 한층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힌트를 주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동인도 회사가 이렇게 이슬람 왕조에 대한 문제 나오는 거하고 전혀 관계없어 보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원이 힌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동인도 회사가 설립된 연도 1600년 알아두면 유용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8번 클리어하고 9번으로 갑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은 이렇게 선지 4번 같이 이 데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할 때 바로 표트르 대제의 상대방 청나라 쪽에서는 강해제였습니다. 네, 문제 9번 갑니다. 문제 9번 가 제국에 대한 설명인데요. 황제가 유스티니아누스, 그럼 금방 비잔틴 제국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전성기 때였죠.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의 이제 활동 보면은 이제 쭉 보면 이것도 같이 다 자료 그냥 답만 맞추고 끝낼 것이 아니고 자료를 잘 보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단 당시 이제 비잔틴 제국의 수도는 콘스탄티노폴리스였고요. 지금 이스탄불이고, 또 그 다음에 반달 왕국을 공격을 해서 옛 로마 제국 영토를 많이 회복을 했고요. 또 역시 그 이름을 따가지고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했습니다. 자, 그럼 뭐 하나가 지금 건축물이 빠져 있죠? 네, 바로 선지 4번 성소피아 성당을 건축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진짜 그 성소피아 성당이었는데 나중에 오스만 제국한테
점령당한 다음부터는 또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다가 또 박물관으로 바뀌었다가 이제 많은 격변을 겪게 되는 것이고요. 또 선지 1번 티마르 제도라고 하는 건 바로 비잔팀 제국을 멸망시켰던 오스만 제국에서 일종의 군사적 봉건제로 시행한 제도 이름이 티마르 제도고요. 선지 2번 이스마일 1세가 건국했다. 제가 방금 전에 그 8번 얘기할 때 같이 수능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사파비 왕조를 건국한 사람이 이스마일 1세고요. 선지 3번 몽골의 침략으로 멸망했다. 자, 13세기에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몽골한테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멸망한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중국 쪽을 예를 들자면 아까 문제 2번에 일본 선제에도 아까 나왔듯이 남송도 1279년에 몽골 침략으로 멸망했고 그 외에 금나라 그다음에 서화 그다음에 또 아파스 왕조도 그렇고요. 셀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선지 5번입니다. 정복지 곳곳에 알렉산드리아 건설 이건 말 그대로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문제 10번 가겠습니다. 문제 10번 가황제의 제휴 시기입니다. 역시 겐지즈강 물 어쩌고 얘기 나오니까 이거 금방 인도 쪽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아그라 도시가 나오면 이 아그라를 수도로 삼은 왕조 제국은 무굴 제국입니다. 근데 참고로 우리가 흔히 겐지즈강 물으면 좀 인도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불결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여튼 근데 이 겐지즈강이 여기 물을 마신다. 이게 왜 나왔냐면은 이 겐지즈강은요 일종의 힌두교의 성지 같은 그런 강물입니다. 그런데 여기 황제는요 여기 나와 있듯이 이 황제는 바부르의 손자인데 즉 이슬람의 국가 즉 무굴 제국 말하는 것이죠. 바부르가 바로 무굴 제국을 세운 사람인데 이제 무굴 제국은 이슬람 왕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힌두교의 성스러운 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겐지즈강 물을 이렇게 마시면서 힌두교 등 타 종교를 존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힌두교도 교도를 관리로 임명하는 등 종교적 관용 정책을 폈다. 자, 그러면 역시 무굴 제국에서의 종교적 관용 정책 아크바르를 말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러면 또 대표적인 종교적 관용 정책이 있죠. 즉 세금 폐지한 거 바로 선지 1번 지지야 폐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지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슬람교 말고 힌두교 같이 다른 거 믿는 사람들도 이 지지야라고 하는 세금만 내면은 얼마든지 다른 종교 믿을 수 있게 해줬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폐지했다고 하는 거니까 더더욱 종교적 관용 정책을 펼쳤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나중에 가서 아우랑제부 때 가서 이제 이슬람교도 아닌 사람들 많이 탄압을 하게 되고 그런 차원에서 또 아우랑제부 때 가서 다시 지지야가 부활하고 되는 것이고요. 또 선지 2번 자이나교가 출현했다. 이거 늘 나오는 오답선지입니다. 거의 불교가 나타날 때는 거의 비슷한 시기죠. 한 기원전 6세기 때고요. 자이나교. 또 선지 3번 사군탈라 저술 이런 산스크리트 문학은 역시 굽타 왕조 때 대표적인 키워드고요. 또 선지 4번 꾸뚜브 미나르가 축조 이것도 늘 나오는 오답선지입니다. 즉 무굴 제국 전에 있었던 델리 술탄 왕조 때고요. 선지 5번 간다라 미술 이건 또 후잔 왕조 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그 다음 문제 11번입니다.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새로 즉위한 이 가 왕조 군주가 접경 지역에 있는 여러 주를 달라는 송의 요청을 허락하려 하였다. 그런데 이 송나라하고 접하고 있는데 여러 주를 달라. 이거 혹시 송나라하고 거란 사이에 치열하게 다시 송나라가 되찾으려고 했던 연후 16조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이 가 왕조가 거란 요나라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요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운데 줄에 요가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송해 요청을 허락하려 했는데 신하 완한 종환이 반대했다. 근데 좀 이 완한이라고 하는 성씨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이게 금방 여진족의 금나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완한이라는 성씨가 바로 여진족 황실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 성씨거든요. 그리고 좀 보면은 선제께서는 송과 협력하여 요를 공격하라고 계획하였다. 바로 이 얘기가 원래 송나라 군나라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거란 요나라 공격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금나라가 주도해서 거란 요나라는 1125년에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송나라가 근데 제대로 약속을 안 지키고 협조 안 했기 때문에 금방 이제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걸쳐 가지고 바로 금나라에 의해 가지고 카이평이 공격을 당하고 전직 황제하고 현직 황제가 다 둘씩이나 다 잡혀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여튼 여기서 이미 요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송나라하고 접해 있는 요 나라는 접해 있는 이 나라는 요 나라 거란이 아니고 바로 여진족의 금나라라고 하는 거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여튼 결론적으로 해서 이 송의 요청에 대해서 단지 2주만을 이 금나라가
주도록 허용했다. 그런 얘기가 되었고 있고요. 하여튼 일단 금나라 그럼 금방 다 3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맹한모국제, 즉 금나라가 실시했던 대표적인 이원적인 통치체제 이름 맹한모국제 답 찾았고요. 근데 요거는 그렇죠. 만약에 거란으로 오인했다고 한다면 선지 1번을 답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미 벌써 요가 주어졌기 때문에 선지 1번 발해 멸망시켰다. 이쪽으로는 많이 낚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선지 2번 사고전서 편찬, 요거는 또 청나라 때 권룡제 때 일종의 백과사전으로 사고전서 편찬했고요. 선지 4번 남북적 분열 종식했다. 아까도 봤지만 수나라 얘기하는 것이고, 선지 5번 탈라스 전투에서 패배, 요건 당나라죠. 그리고 당나라한테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한 상대방은 아파스 왕조였습니다. 그 다음 문제 12번 갑니다. 네, 문제 12번은 인도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오답률이 55.1%를 기록했습니다. 좀 나나바이 나오로지, 낯선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가운데를 보면은 그는 영국의 벵골 분할령 발표 이후 개최된 인도 국민회의회 콜카타 대회가 나옵니다. 일단 이 벵골 분할령에 나오는 영국이 인도를 식민 통치하면서 이슬람교도하고 힌두교도들의 그런 종교적인 갈등을 식민 통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벵골 분할령을 발표하죠. 이때가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던 1905년입니다. 이제 이런 벵골 분할령에 대항해서 인도 국민회의가 콜카타 대회를 열었고, 여기서 이제 반영 운동의 방향을 제안하게 되는 거죠. 이때 그러면 콜카타 대회에서의 반영 운동, 그럼 딱 4대 강령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 얘기가 바로 자연스럽게 선지 5번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스와라지, 스와데시, 그러니까 국산품 애용 운동, 자치 운동 그런 뜻이고요. 하여튼 스와라지, 스와데시 등 4대 강령을 채택했다. 이렇게 자연히 벵골 분할령, 인도 국민회의회 콜카타 대회 반영 운동, 또 4대 강령 자연스럽게 정답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근데 선지 2번이 많이 선택이 되었는데요. 근데 선지 2번 이 탄지마트는요, 오스만 제국 때 바로 19세기 때 시행됐던 일종의 개혁 정책이 탄지마트라서 이 인도와 아무 관계가 없는데, 하여튼 선지 2번이 많이 선택됐고요. 선지 1번 삼민주의는 순원이 바로 신해혁명을 할 때 제창했던 이념이 삼민주의고, 선지 3번 마라타 동맹 기호, 요건 좀 무굴 제국 때 전의 얘기죠. 18세기 때 바로 이 무굴 제국에 대항해서 이렇게 무굴 제국에 대항해서 결성된 동맹 이름이 마라타 동맹이고요. 선지 4번 천조전무 제도 발표했다. 요거는 또 태평 청국 운동 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제 13번 갑니다. 문제 13번 가우가말라 탁틴 평이었다. 자, 이 가우가달라 전투, 자, 이거 알렉산드로스 군대 얘기 나오지만 바로 알렉산드로스 군대가 아카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완전히 무너뜨린 그 전투 이름이죠. 자, 그리고 그 전에도 이 알렉산드로스 군대한테 바로 이 나라가 가 왕조가 이소스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이때 바로 이 나라는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얘기가 아까 전에 문제 3번에서도 그리스하고 전쟁할 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마 요번 10월달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가 좁다 보니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근데 페르시아 쪽에서 볼 때는 계속 패배한 얘기가 나오니까 좀 씁쓸하겠습니다. 하여튼 요번엔 이렇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알렉산드로스 군대한테 패배해서 거의 이제 왕조의 숨통이 끊어지는 그런 전투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소스 전투에서 먼저 패배했고, 그 다음에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써놓은 것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이제 이 전투 이후에 패배한 다음에 결국 멸망으로 가게 되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전성기 때 다리우스 1세 때는 이렇게 왕의 길을 건설했습니다. 선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즉 왕의 길을 했을 때는 가장 전성기 다리우스 1세 때였고요. 이렇게 패배하면서 멸망하게 되는 계기가 될 때는 다리우스 3세였습니다. 다음 선지 2번입니다. 파르티아 정복, 요거는 사사왕조 페르시아고요. 또 아까 전에도 나왔지만 또 사사왕조 페르시아는 정통 칼리포 시대 때 멸망했고요. 또 선지 3번입니다. 아잔타 석굴사원 조정, 요건 굽탕조 얘기하는 것이고요. 선지 4번 카르타고 등의 여러 도시를 세운 사람들은 페니키안이고, 선지 5번 수도 니네베의 왕립도서관 건립, 요건 아시리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14번 갑니다. 14번 이 운동의 결과인데요. 이제 가운데 해설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백년교 개통의 비밀 결사 중심으로 했고요. 부청 멸양, 구호를 내걸고 외국인 교회 등을 공격했다. 그리고 결국 영국을 비롯한 8개국 연합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바로 1899년에 있었던 의화단 운동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8개국 연합군에 의해서
진압된 다음에 바로 1901년에 신축조약이 체결되게 되는 것이고, 또 신축조약의 중요한 내용이 바로 선지 4번입니다. 외국 군대의 베이징 주둔이 허용되게 되었습니다. 답 금방 쉽게 찾았습니다. 자, 선지 1번. 홍콩이 영국에 할양되게 된 것은요, 1차 아편전쟁 이후에 난징조약의 결과고요. 선지 2번. 홍수전이 상주에 조직했다. 아까 전에 12번 선지 4번 할 때 천조전몰 다 우리 봤었습니다. 바로 태평천국 운동하면 홍수전이고요. 선지 3번. 오삼계 등이 3번을 일으켰다. 이건 바로 17세기 후반 청나라 강희제 때고요. 선지 5번. 미국의 중재로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된 건 러일 전쟁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15번 갑니다. 문제 15번도 오답률이 55.1%를 기록했는데요. 우리 왕국에 대한 설명인데, 자, 첫 줄 이 편지 수신인이 이사벨라와 페르난도 국왕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벨라와 페르난도는 에스파냐의 왕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마 이걸 보고서 금방 이건 에스파냐구나 하고 별로 뒤에도 안 보고 해가지고 아마 선지 2번으로 많이 낚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선지 2번 같이 아스테카 제국과 잉카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는 에스파냐가 맞는데, 이제 이 자료는 여기서 자료에서 찾으라고 하는 나라는 에스파냐가 아니죠. 일단 이사벨라하고 페르난도 국왕은 편지 수신인이고, 일단 편지를 보내는 쪽에서는 일단 국왕 이름은 마누엘인데요. 우리 왕국의 지원 나라, 여기 이제 이 탐험가가 이제 키워드입니다. 탐험가 이름이 키워드예요. 바스코 다가마 이 이름이 나왔고, 특히 이 수도 이름 리스본 나오지 않았습니까? 리스본에 먼저 돌아왔다. 그러니까 그 포르투갈은 바스코 다가마를 지원했고, 또 에스파냐는 뭡니까 콜럼부스하고 마젤란을 지원했죠. 여기서 그래서 잘 읽어보고서 이걸 포르투갈로 감을 잡으면 답은 선지 3번이 되겠습니다. 호르무즈하고 마카오를 교역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또 하나 더 들자면 물라카도 있었죠. 네, 이렇게 포르투갈이 교역 거점으로 삼은 지역들 물라카, 호르무즈, 마카오 이렇게 하면 완벽하겠는데, 여기서 참고로요, 이번 역시 아까 전에도 수능 11번 문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 문제가 사파비 왕조에 대한 문제라는 거였긴 합니다만, 바로 거기에 자료에 이 포르투갈하고 호르무즈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에 나온 표현 제가 그대로 옮겨 썼는데요. 포르투갈은 호르무즈에 상관을 설치하여 페르시아만의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항해서 사파비 왕조가 영국 동인도회사하고 협력해서 이렇게 호르무즈를 공략을 해서, 그래서 뭡니까 동인도 회사가 설립 20여 년 만에 이렇게 페르시아만에서 어쩌고 그렇게 얘기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바로 그 자료에서 이렇게 포르투갈하고 호르무즈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지 1번. 플라시 전투에서 승리자. 플라시 전투는 영국과 프랑스의 전투였고, 여기서 영국이 승리했고 프랑스가 패배했고요. 선지 4번. 프로이센 등과 함께 폴란드를 분할 점령. 이거는 폴란드를 분할 점령한 나라들은 프로이센과 함께 러시아, 오스트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선지 5번. 모로코를 둘러싸고 독일과 두 차례 대립. 이거는 이제 1차 대전 전에 독일하고 프랑스가 1905년하고 1911년 이렇게 아마 요거 보고 모로코 사건이라고 그러죠. 독일과 프랑스가 두 차례 대립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그 다음 문제 16번은요. 제국주의 풍자화가 나와 있고요. 자, 일단 왼쪽은 에스파냐 총리고, 오른쪽은 이 나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대통령 직책에 들어가 있는 나라는 거의 미국이 유일할 것 같은데 합쪽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전쟁에서 패배한 에스파냐가 승전국인 이 나라의 제안. 자, 일단 에스파냐가 전쟁에 져서 이 나라한테 져서 결과가 뭐냐? 이 파리 조약이 체결되어서, 물론 파리 협정 조약 이런 게 세계사에 나오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이 파리 조약이 체결돼서 에스파냐는 자국의 식민지였던 이제 이 나라 이름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필리핀, 괌 등을 가해 양도가 되었다. 바로 이거 에스파냐가 미국한테 필리핀하고 괌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여기서 나온 이 파리 조약은 1898년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미국에 대한 문제니까, 바로 미국이 이렇게 일본을 개항시킬 때 바로 페리제독의 함대를 파견해서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네, 제가 이렇게 정리했듯이 결국 페리제독의 함대를 통해서 미국이 일본을 개항시켜서 1854년에, 이때는 아직 메이지 유신 전입니다. 에도막부 때였습니다.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했고요. 자, 선지 1번을 보겠습니다. 이집트를 보국으로 삼은 나라는 영국이고, 선지 2번. 그 영국하고 파쇼도에서 대립한 나라는 프랑스죠. 자, 이게 영국의 아프리카 식민지 정책을 가리켜서 종단 정책이라고 그러고, 또 반대로 프랑스는 횡단 정책이라고 하죠. 그렇게 영국의 종단 정책과 프랑스의 횡단 정책이 이제 수단 쪽에 파쇼다에서 바로 충돌한 사건 말하는 것이고, 또 선지 4와 그렇죠.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 파쇼다 사건도 연도가 똑같습니다. 1898년.
네, 이렇게 자료에서 나왔듯이 에스파냐가 미국한테 필리핀 등 넘겨주겠다는 이해해야 하고 파초다 사건하고 일단 연도가 똑같네요. 그리고 선지 4번 중앙아프리카 지역의 콩고를 지배한 나라는 벨기에고, 선지 5번 베이징 조약. 이 베이징 조약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텐진 플러스 베이징 조약이라고도 하죠. 2차 아편 전쟁을 끝맺는 그런 조약이 있고요. 하여튼 이 베이징 조약을 러시아가 중재를 해준 그 대가로 러시아가 연해주 지역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가 이제 이때 연해주 지역을 획득함으로 해서 조선하고도 국경을 맞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우리나라 역사에 또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문제 17번 가겠습니다. 자, 문제 17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인데요. 자,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네요. 교황 이름은 그레고리우스 7세, 또 황제 이름은 하이니 4세, 즉 신성 로마 제국 황제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와 성직자 서임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런 하이니 4세에 대해서 교황청 관계자가 분노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결국 나중에 이 하이니 4세가 교황한테 싹싹 비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바로 그 사건 이름이 카노사 굴욕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가 그대로 선지 4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카노사 굴욕 사건이 발생한 배경을 조사한다. 이때가 연도가 1077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카노사 굴욕 사건이 바로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성직자 서임권을 둘러싸고 이렇게 대립이 있었는데, 이때는 교황권이 왕권보다 더 우위에 있었음을 보여준 사건이고, 그에 반해서 아까 전에서 우리 봤던 아비뇽 유수 그 사건은 또 거꾸로 그 왕권이 교황권보다 우위로 바뀐 것을 보여준 사건이 또 아비뇽 유수가 되겠습니다. 자, 선지 1번 밀라노 칙령의 내용 분석한다. 이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건 바로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그리스도교를 공인한 내용으로 발표한 것이 밀라노 칙령이고요. 선지 2번 베스트팔렌 조약의 영향인데, 일단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유럽에서 구교와 신교도 나라들 간에 아주 계속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그 30년 전쟁을 끝맺는 조약이 바로 베스트팔렌 조약이고요. 또 베스트팔렌 조약의 영향이라고 하는 게 뭐 칼뱅파도 또 종교 자유를 인정받게 된 것도 그렇고, 하여튼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영향까지 뭐 길게 여기서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일단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하는 거는 1648년도에 30년 전쟁을 끝맺으면서 맺은 조약이다. 이것만 정리해도 충분하겠습니다. 또 선지 3번 차티스 운동 전개 과정인데요. 이 차티스 운동이라고 하는 게 영국에서 노동자들이 선거권 확대해달라 그런 운동인데, 요 전에 일단 그 전 단계를 꼭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영국에서 1832년에 일자 선거법 개정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또 어려운 문제에서는, 연표 같은 문제에서는 연도가 중요합니다. 영국의 일자 선거법 개정은 1832년에 있었고요. 근데 이 일제 선거법 개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의 선거권은 많이 제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838년부터 해서 차티스 운동이라고 해서 노동자들이 선거권 확대하는 요구를 한 운동이 바로 차티스 운동이고요. 또 선지 5번 그라코스 형제가 개혁을 추진하는 원인. 자, 아까 전에 우리 문제 3번, 선지 4번에서 로마가 포로의 전쟁 이후에 대토지 소유, 즉 라티푼디움이 확산되었다는 부분 아까 봤고요. 그 결과 이제 자영농이 몰락하다 보니까 그런 몰락한 자영농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이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추진했었습니다. 역시 시험 범위가 좁다 보니까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18번 가겠습니다. 네, 문제 18번 가 왕조의 경제 상황. 다시 중국 문제로 돌아왔는데 오답률이 69.7%를 기록했습니다. 아마 이 시험 세트에서 가장 높은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나라의 만력제, 만력제 굉장히 우리나라의 조선에도 굉장히 유명하고, 특히 조선 후기 때 명나라가 망한 이후에도 진짜 이렇게 만력제를 기리는 사당까지 막 건립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그 만력제가 명나라 황제라는 걸 몰랐다 하더라도, 또 장거정 그러면 16세기 중반에 또 장거정의 개혁정책, 명나라의 유명한 재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명나라 찾으면 답은 선지 5번입니다. 근데 산치상인이 각지에 회관 세웠다. 이거 좀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산치상인이 회관 세운 거는 명나라, 청나라 공통된 얘기인데, 이제 아마 이것을 잘 몰라가지고 선지 4번으로 많이 낚인 것 같은데요. 이 선지 4번 균수법과 평준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나라 무제 때 실시한 경제 정책입니다. 즉 한나라 무제 때는 뭐 흉노도 토벌하고 뭐 고조선 남비엔 막 이런데 공격하다 보니까 전쟁을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많이 국가 재정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그런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한나라 무제가 실시한 게 뭐 소금과 철의 전매, 그리고 균수법, 평준법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하여튼 근데 요건 답이 아니고요. 답은 선지 5번 산지상인 나오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 1번 보면은 이 균전제라고 하는 거는 처음 북위에서 효문제 때 시행한 토지제도고요. 이것이 쭉 당나라까지 이어졌죠. 또 선지 2번 광저우의 공영 설치. 이건 또 청나라 때 바로 18세기 때 이 광저우에 공양을 설치하면서 광저우를 통해서만 서양 상인들하고 무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선지 3번 반량전으로 화폐 통일. 요거는 진시황제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문제 19번 가겠습니다. 문제 19번 이 제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역시 그 문제 20개 중에 한 개쯤은 오스만 제국이 꼭 정답으로 나오는 문제가 꼭 있죠. 자, 이 제국의 술탄은 헝가리의 수도 부다에 입성했고, 그다음에 빈은 바로 오스트리아 수도 아니겠습니까? 빈을 포위하며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바로 이거 오스만 제국 얘기가 되겠고요. 특히 이 오스만 제국의 가장 전성기였던 슐레이만 1세 때가 되겠습니다. 이 시기가 이제 그 16세기 전반의 시기입니다. 자, 이렇게 슐레이만 1세 때 오스만 제국이 헝가리 공격하고 빈 공격하고 이럴 때요. 자, 결국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답이 2번으로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비잔틴 제국, 유스티니아누스 황제할 때 잠깐 봤습니다만, 바로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켰죠. 이 해가 일단 1453년이고요. 이 1453년이 또 조선에서는 수양대군이 일종의 쿠데타 같은 사건, 개우정난을 일으킨 사건도 같은 해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킬 때 그때 또 술탄은 메흐메트 2세입니다. 메흐메트 2세. 그러니까 이 메흐메트 2세가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킬 때가 이 슐레이만 2세가 이렇게 활약할 때보다 약 100년 가까이 한 7, 80년 전이 되겠습니다. 또 선지 3번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삼은 왕조는 또 티무르 제국이고요. 선지 4번 에프타르 침입으로 쇠퇴한 거는 굽타 왕조고요. 선지 5번 베르댕 조약과 메르셀 조약으로 분열. 자, 이거는 결국 프랑크 왕국에서 까르로스 대제가 사후에 이렇게 베르댕 조약과 메르센 조약을 통해 가지고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로 그렇게 갈라지게 되었고요. 그다음 마지막 문제 20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20번. 오답률이 50%를 살짝 넘어서 50.6%를 기록했는데 이 국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 국왕이 비렐름 1세고 또 비스마르크가 재상이고 또 프랑스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럼 금방 이 나라가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선지 1번이 이게 답이거든요. 관세동맹 결성을 주도했다. 근데 이거 많이 좀 약간 생소해서인지 이거 선지 5번이 좀 더는 아니고 많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선지 5번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수도로 삼은 나라는 러시아죠. 일단 그리고 그때 역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한 왕 이름은 표트르 대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잘 보면 일단 자료에서 독일을 통일해서 프로이센을 주도해서 독일 제국을 수립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여기서 이제 이른바 철혈 정책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에서 독일 통일을 가장 싫어한 나라가 프랑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프랑스와 전쟁했고 이때 또 프랑스 황제는 나폴레옹 3세였고요. 근데 결국 나폴레옹 3세가 이끄는 프랑스군 격파했고 여긴 나오지 않지만 결국 나폴레옹 3세는 잡혀죠. 그리고 결국 이 독일 제국 수립 선포식을 1871년에 바로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그러니까 프랑스로에서 보자면 상당히 치욕적이죠. 이 1871년에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제국 수립 선포식하는 또 파티까지 했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 프로이센이 독일 통일하는 과정에서 또 초반에 있은 바로 그런 사건이 바로 선지 1번 같이 관세동맹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독일 지역에 있는 나라들끼리는 서로 관세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일종의 독일 지역의 나라들끼리 자유무역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1834년에 이렇게 프로이센이 주도를 해서 관세동맹을 결성을 했습니다. 자, 선지 2번 대보시름의 제도 시행했다. 이것도 또 역시 오스만 제국 얘기가 되겠고요.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정복지의 청소년을 이슬람교를 개종을 시켜서 이제 군인이나 관료로 양성한 제도가 대보시름의 제도고요. 네. 또 선지 3번 인도차이나 연방 조직. 이건 프랑스 얘기하는 것이죠. 뭐 베트남 이쪽 동북 지역 묶어가지고서 인도차이나 연방 조직했고요. 이걸 연도로 말하자면은 1887년입니다. 또 선지 4번 시칠리아와 나폴리 점령. 자, 요건 뭐 예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시칠리아하고 나폴리 점령한 나라가 프랑스도 있고 한데 이제 이걸 이탈리아 통일 과정을 놓고 보자면은 가리발디가 먼저 남부 이탈리아 쪽에 시칠리아하고 나폴리 점령한 다음에 이제 이걸 사르디네 왕국의
혼납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이탈리아 통일 과정으로 가는 것이고요. 자, 이런 선지 5번 방금 봤고요. 자, 이렇게 여기 참고로 자, 그러면서 이 프로이센 문제니까 프로이센 수도는 어디입니까? 프로이센 수도는 역시 지금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프로이센의 수도는 이 선지 5번 같이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아니고 베를린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10월달 고2 세계사 모의고사 모두 봤고요. 금년 2025년 한 해 동안 저희 채널에 세계사 영상을 아까 들으신 분들에 대해서 많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